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알아서 주시겠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얘가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풀 수 없고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의 마음속은 글쎄요, 모르겠죠. 그렇죠. 얘가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오늘 또 왠지 크리스마스 이브만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 며칠 안 남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괜히 싱숭생숭하고 좀 설레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예리 기자는 어때요? 무슨 특별한 계획 있나요? 특별한 계획. 이게 결혼한 이후로는 뭐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없어졌고요. 근데 좀 이상하게 기분이 좀 설레고 어디 좀 가고 싶고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저도 저희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이제 곧 다가오는데 뭐 특별한 거 우리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도 많고 집에 있자. 맞아. 이런 날 괜히 나가면 싸워요. 그러니까요. 집에 있는 게 최고겠죠? 맞아요. 아니 크리스마스에도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좀 산타라는 존재부터 그렇고 조금은 과학적이지 않은 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정말 설레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참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내용 중에 재밌는 것들 추려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산타클로스가 아마 지금쯤 1년 중에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정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면 보통 바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출발한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산타클로스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충분히 궁금할 만한 거긴 한데 네. 저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그냥 어른이 된 후로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계산해볼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신선하긴 한데 참 동심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 세계 얼마나 빨리 이 선물 나눠줘야 가능할 걸까요? 네, 여러 과학자들이 실제로 루돌프의 속도를 계산을 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계산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00년대 중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발표됐던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논문 내용을 보면 당시 선물을 받을 어린이의 수가 전 세계 2억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산타클로스가 방문해야 할 집은 모두 7,500가구 정도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집들의 간격을 2.67km 정도라고 보면 이동거리가 1억 9천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24일 밤 10시부터 25일 새벽 6시까지는 선물을 모두 돌려야 하니까 그러려면 시속 818만 킬로미터, 초속으로는 무려 2272km의 속도로 썰매를 끌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시간이 아이들 자고 있을 시간 안에 선물을 다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건데 그쵸. 시속 818만 킬로미터, 초속 2272km의 속도다. 이거 눈 깜빡할 속도보다 왠지 더 빠를 것 같은 그쵸.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산타한테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지금 요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렇게 빨리 그냥 진짜 점 찍듯이 우리 집을 지나간다면 선물을 어떻게 알고 줄까 좀 실망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논문은 산타가 750명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을 좀 분담을 한다면 썰매가 시속 120km 정도만 달려도 제 시간에 선물을 배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 혼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한 700명 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제 시간에 선물을 배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산타를 돕는 분들은 많죠. 각 가정에도 있고. 그렇죠. 여기저기 많을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 또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할아버지라는 친구를 그렇죠. 붙이고 있는데 혼자 하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가정에 계시는 산타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루돌프 얘기도 나왔는데 루돌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루돌프, 제가 현재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사슴일까요? 루돌프는 순록일까요? 사슴하고 술록하고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왠지 좀 겨울 그런 동물일 것 같으니까 네. 술록? 네, 맞습니다. 아, 정말요? 가끔씩 루돌프가 이렇게 점박이 무늬가 있는 사슴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루돌프는 순록입니다. 사슴과 순록,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물론 둘 다 같은 사슴과이긴 하지만 그 아래 분류가 엄연히 다릅니다. 꽃사슴이 사슴에 좀 가깝다면 순록은 노루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록은 시베리아와 그린란드와 같이 북극과 가까운 추운 지역에 서식합니다. 네. 북극 지방 사람들에게는 뭐 이동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죽이나 고기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사슴보다는 술록이 뿔이 더 이렇게 양쪽으로 더 많이 네.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제가 술록으로 찍었는데 맞았네요. 네, 그리고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네. 사슴은 너무 연약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순록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또 루돌프 하면은 빨간 코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실제 술록도 코가 좀 불구스름한가요? 네, 실제로 순록의 코를 보면 다른 동물보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추위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모세혈관이 코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순록의 코에는 코에는 사람보다 25%나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순록의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면 다른 부위에 비해 코 부분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체온이 코 쪽에 아주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순록이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온 보호를 위해서 코와 입술 쪽에 더 많은 혈류가 흐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루돌프의 빨간 코가 그냥 뭐 캐릭터적인 요소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추운 날 썰매 끌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합한 동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썰매를 끄는 데는 이 순록의 코보다는 그런데 눈이 좀 큰 역할을 해요. 아, 눈요? 네, 신기하게도 이 순록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 영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경우에는 밤이 한 6개월 동안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한 결과인데요. 또 순록의 눈 안쪽에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단백질 구조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단백질 구조가 조금 더 촘촘해져서 밤에도 아주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밤눈이 밝은 술록. 네. 눈이 이렇게 밝으니까 밤에 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러 다녀야 되는데 선물 배달하기 아주 제격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술록하면은 멋진 뿔이 또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록 뿔을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 수컷이 아닐까? 루돌프는 수컷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수컷 술록의 경우에는 대부분 12월 초에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뿔갈이를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한 크리스마스쯤이 되면 뿔이 없는 민머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암컷은 수컷보다 뿔이 좀 얇긴 하지만 겨우내 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따져봤을 때 네. 이론상으로는 루돌프가 암컷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루돌프는 어떻게 보면은 루돌프 이모 뭐 할머니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과학적으로 이 팩트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오히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먼 그 상상 속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또 산타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겨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사를 60년 넘게 해오고 있었어요. 네. 물론 뭐 가상이긴 합니다. 매년 12월 24일 0시부터 임무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방공 레이더,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가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네.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 그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60년이나 이걸 했는데 저는 네.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러면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지난 밤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요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어디쯤 오고 있나, 엄마 오늘 밤까지 올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원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여기가 미국으로 오는 그 적국의 미사일 확인하는 감시하는 그런 곳인데 네. 여기서 어쩌다가 산타클로스 위치를 알려주게 됐을까요? 사실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이벤트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1955년으로 아주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산타와 통화하고 싶다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전화를 사령부로 잘못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실수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산타는 어디에 있다라고 가짜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60년이 넘게 이 이벤트가 쭉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좀 잘못 걸었어, 장난 전화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좀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얀 거짓말이랄까요? 네. 그게 또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미국인들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전히 또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는 어린이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참여한 적도 있고요. 네.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역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좀 훈훈하고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군대잖아요. 네. 무거울 수 있는 기관에서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24일 0시부터니까 아하, 네.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산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아이들 집에 있으신다면 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산타 할아버지 지금 여기 지나고 있대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싶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밌었어요. 유익했고. 네. 그 집에 어린이 계신 분들, 어린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네. 함께 좀 이런 이벤트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산타는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동심도 살려주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